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려면 평년 수확량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 공식, 오른쪽 53페이지 가보시면, 53페이지 공식 가봐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자, 우리 저가전에서는 D분의 C였는데, 지금부터는 다 이제 B분의 C로 갈 거야. B분의 C. 자, 그런데 이때 A가 뭔가 봐보겠습니다. A라는 것은 과거 우리 집에 5년간의 수확량의 평균값. 우리 집에 거. 그다음 B도 역시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 Y는 지금 현재 Y 개념 봐보세요.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저가전 종합에서는 Y 개념이 보험 가입 횟수였어. 근데 같은 의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횟수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용어가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야. 즉 미가입한 해는 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산출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 중에서 보험 가입한 연도만 산출한다. 이렇게 개념. 그 다음에 C는 금년도 표준수확. 여기서는 이제 기준이니 그런 거 일체 없어요. 여기는. 즉 가입하는 해의 표준수확량. 그 다음 B는 방금 했던 거 그대로 올라오고. 역시 그 밑에 가보시면 3년 이상 보험 가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A값에서 최저값 1개 뺍니다. 거기 밑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과거 수확량을 산출할 때, 자, 지금부터는 우리 저가전하고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우리 집에 과거 수확량을 보려고 할 때요. 첫 번째, 1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수확량 조사를 안 했어. 우리 집에요. 보험 사고가 없었어. 그런데 방금 제가 포도, 복숭아, 차두는 사고와 관계없이 항상 매년 뭐 한다고요? 착가수 조사했어. 그것이 우리 집에 수확량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없었어요. 했더니 봐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확하기 전에 착가수 조사값이 우리 집에 과거 수확량으로 오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밑에요. 그때 그래서 공식은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평균 과중, 거기 있죠, 공식. 즉, 무사고시 수확량은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평균 과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우리 가수원에 냉해 피해가 발생해서 수확량이 떨어졌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여 수확량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집의 과거 수확량은 얼마로 볼 거냐? 즉 2017년도에 우리 집의 수확량은 얼마로 볼 거냐 그 말이에요. 2015년도에 우리 집의 수확량은 얼마로 볼 거냐? 이게 과거 수확량의 개념입니다. 했을 때, 자, 첫 번째,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가 컸을 때는 조사 수확량 쓰세요. 다음 두 번째 조건,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가 작아버립니다. 그럴 때는 평년 수확량의 50% 쓰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그 하단 가입 수확량.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이때 가입 수확량 결정은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하는 수확량인데 이때 결정하는 방법 밑줄. 평년 수확량이 몇 퍼센트? 50에서 100%. 자,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자, 정리했어요. 일단 공식은 우리가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식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A는 B분의 C더라. 그래서 A가 뭐다? A가 과거 우리 집의 수확량의 평균가.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가. Y는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 보험가입 횟수하고 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는 똑같고 C는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 그래서 이 C값은 항상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포도를 언제 가입한다고요? 2020년도에 가입하죠. 근데 언제 걸? 2021년도 올 거. 그래서 그러면 이 C값은 2020년도 거 표준 수확량이 아니라 2021년도 거 수학년도 개념이에요. 얘는. 즉 여기서 말하는 가입한 해라는 것은 결론 우리가 2021년도 포도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C는 지금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 표준 수확량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금년이라는 것은 수확하는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수확년도. 수확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 보험을 2020년 11월에 가입한다고 해서 그 금년이 아니라고. 수학년도 개념이에요. 수학년도 개념. 그 C값, 금년이라는 표현은.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요. 바로 그 밑에 여러분들 문제로 바로 풀면 이게 훨씬 쉬워져 버려요. 자, 이게 프린터물 봐봐요. 평년 수확량 산출.
방금 그 표준 수학량 밑에 있는 거. 자, 봐보세요. 조건 그대로 줬어요. 즉 우리가 2000 몇 년도에 지금 2020년 11월 달에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결론 문제가 뭐예요? 2021년도 평년 수학량을 산출하세요. 이게 문제야. 우리 시험에. 2021년 평년 수학량을 산출하세요. 그럼 일단 이 공식 딱 썼어. 그럼 자, A값도 구해봐. 자, A값은 과거 5년이야. 그죠? 과거 5년이니까 우리가 자료를 몇 년 거부터 쓰는 거예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5년이잖아. 그죠? 그래서 과거 5년 거 우리가 수학량을 조사를 하니까. 자, 그러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봤더니요. 평년 수학량 있고, 표준 수학량 있고, 조사 수학량 있고, 그다음 보험 가입 여부 나와 있어. 그러면 자, A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각 연도별로 우리 집에 수학량을 몇 킬로그램으로 볼 거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용어를 갖다가 과거 수학량이라고 그래. 이미 지났으니까. 각 연도별로 수학량을 몇 킬로그램을 볼 거야, 그걸 갖다가 용어를 갖다가 우리는 과거 수학량이라고 한다고. 그럼 자, 첫 번째 2016년도에 과거 수학량을 몇 킬로로 볼 거예요, 그거라고요. 봤더니 조건을 두 개를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 평년 수학량이 9,000이에요. 조사 수학량이 8,000이에요. 방금 거기 조건. 우리 교재 53페이지에. 즉 사고가 발생하여 수학량 조사를 한 경우에 우리 53페이지의 박스. 자, 거기 나왔잖아요. 평년이 9,000이에요. 조사가 8,000이에요. 결론은 평년이 조사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는 뭘 써라? 조사 수학량 써라. 그 말이잖아. 거기 지금 첫 번째 조건. 즉 평년 수학량이 50%가 조사 수학량보다 커버려. 그럼 결론은 그것은 뭐가 한 거예요? 조사 수학량이 무엇보다 커버린다? 아니, 평년 수학량이 조사보다 크잖아요. 평년 수학량이 조사보다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조사를 쓴다고, 조사. 저기 여러분들 그 일본 공식에 봐보세요. 조사 수학량이 무엇보다 크다고요? 평년 수학량보다 더 크고, 당연히 이 평년 수학량은 평년 수학량이 무엇보다 크겠어요? 50% 크잖아요. 지금 이 조건을 갖다 걔는 줄여버린 거야. 거기 교재에 있는 거. 거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를 이 한 칸을 떼버렸잖아. 빼버리고. 바로 조사 수학량이 평년 수학량이 50보다 큰 조건으로 바로 가버렸잖아요. 당연히 50%보다 평년 수학은 더 크지. 거기 1번 조건에. 그래서 걔를 갖다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만 정리해버려도 돼. 뭐라고? 바로 조사 수학량이 무엇보다 크다고요? 평년 수학량보다 크다. 이럴 때는 뭘 써라? 이때는 바로 평년. 아니. 잘못했네. 평년 수학량이. 오케이. 다시. 지금 여기가 조사 수학량이 평년은 50보다. 평년은 50%보다 크다고. 그럼 당연히 여기가 뭐가요? 여기. 예, 미안합니다. 여기가 평년 수학량 오지. 이거다, 이거. 이 조건이다고. 지금 1번 조건이. 예를 들자면 이거야. 우리 집이 10,000이야. 조사가 9,000이야. 평년의 50%는 5,500이야. 이 조건.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장렬하게 해서 안 써도 되고요. 바로 이렇게 써버려도 돼. 평년이 무엇보다? 조사보다 크다. 이때는 뭘 적용해라? 조사를 써라. 이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우리 집이 너무 냉해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요. 우리 집이 피해를 엄청 입어버린 거야. 근데 평년 수학량의 50%보다도 우리 집이 조사했던 수학량이 더 적어버린 경우 있잖아. 냉해 피해를 현저하게 입어버렸어. 똑같은 이 조건에서요. 평년이 만이야. 근데 이번에 즉 다시 말해서 자, 평년이 만이라고. 그럼 평년의 50% 얼마예요? 5,000이죠. 그죠? 근데 이번에 너무나 피해가 심해가지고 우리 집의 조사 수학량이 4,000 나와버렸어. 이런 경우는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뭘 줘라? 최소값은 줘. 최소값. 그 최소값이 뭐냐면 평년의 50% 줘.
최소값을 너무 떨어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일단 네모 박스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 이것은 우리 집의 과거 수학량을 얼마로 볼 거냐, 그 연도별로 지금 그 말이야. 지금 이 말 다시요. 자, 이게 이 조건을 이렇게 조건을 정리를 해버리면 돼요. 그 교재 그대로요. 사고가 있었을 때 이야기야 지금이. 우리 집에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냉해 피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있었다. 이랬을 때 방금처럼요. 평년이, 즉 평년 수확량이 조사 수확량보다 큽니다. 이때는 뭘 써라? 조사 수확량 써라. 그런데 조사 수확량이 너무 줄어버렸어. 피해가 심해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평년 수확량의 50%보다도 뭐가 적어버려? 조사가 적어버려. 이런 경우에는 너무 떨어지니까 안 돼. 최소값 보장해줘. 그게 뭐다? 평년에 50% 써라.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사고가 없었어요. 방금 거기처럼. 사고가 없었어. 냉해도 없고 뭣도 없었어. 그럼 우리 방금 착과조사 했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집의 수확량을 뭘로 본다? 조사한 착과수 곱하기 평균 과중을 곱해서 우리 집의 과거 수확량으로 봐라.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조사한 착과수, 조사 착과수. 얘는 사고가 없었을 때. 이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사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 집의 과거 수확량을 몇 킬로로 볼 거냐. 그럼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한 것은 우리 교재의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그럼 여기에가, 우리 교재에는 여기에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평년에 50%가 들어가 있죠. 우리 교재에.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러잖아요. 이거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지금 교재에서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얼른 시험 풀기에는 평년이 조사보다 크다. 그럼 얼른 뭘 쓴다? 조사 쓴다. 이렇게 딱 머리 기억에 하셔버리면 시험이 얼른 금방 풀려. 어차피 50%는 뒤로 올 거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풀으시는 거예요. 자, 봐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에 각각의 연도별, 각 5년 거 A값은 각 5년간의 우리 집의 평균값이니까 자, A값을 구해보겠어요. 즉 2016년도 꼴 기준을 봤더니 평년이 9,000kg입니다. 조사가 8,000kg입니다. 이때는 우리 집의 과거 수확량이 즉 평년이 조사보다 크기 때문에 뭘 써라? 조사 수확량 써라 해서 2016년도는 우리 집의 과거 수확량이 8,000kg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017년은 미가입이기 때문에 아예 안 본다고 그랬어요. 미가입은 쫙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018년도 꼴 봅니다. 2018년도 꼴 봤더니 비교를 해봐요. 평년이 11,000이에요. 그리고 조사가 9,000이에요. 똑같죠? 똑같은 조건이죠. 즉 평년이 조사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쓴다? 9,000 쓴더라. 평년이 조사보다 크다. 평년이 조사보다 크니까 조사를 쓴다. 그죠? 자, 그 다음 2019년도는 보험 사고가 없었어요. 무사고 가수원이야. 그때는 사고가 없었어. 그랬을 경우에는 조사한 착과수 곱하기 평균 과중이 우리 집에 뭐가 되더라? 과거 수확량이 되더라 해서 거기 밑에 조건 줬잖아요. 2019년도에 착과수가 몇 개? 3만 개. 그리고 평균 과중을 400g 줬어. 개당. 그래서 2019년도는 무사고이기 때문에 조사한 착과수 3만 개 곱하기 평균 과중이 400g 0.4에서 12,000kg이 뭐가 되는 거예요? 2019년도의 과거 수확량. 즉 무사고일 때는 조사한 착과수 곱하기 평균 과중. 착과수 조사값 그대로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020년도 봐봅니다. 2020년은 비교를 해봐요. 평년이 12,000이야. 근데 조사가 5,500. 바로 이게 뭐예요? 평년 수확량의 조사 수확량이 50%도 안 돼버리네요. 이런 경우에는 뭘 써라? 평년 수확량의
50% 쓰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은 12,000kg의 50%여서 몇 킬로? 6,000kg이 우리 집의 과거 수확량. 즉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조사 수확량이 적어버리므로 평년 수확량의 50%를 쓰세요. 지금 이거 산출한 게 여러분 교재 거기에 5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사고가 발생하여 수확량 조사를 한 경우 그 네모 박스를 활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2에 무사고 시는 조사한 차가수 곱하기 평균 과중을 활용한 바로 A값 산출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그럼 자 여기에서 A값에서 방금 뭐라 했어요? 3년 이상의 보험 가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값 한 개 버려라.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A가 제일 적네. 하나 버리라고. 그래서 A값은 8,000kg 플러스 9,000kg 플러스 12,000kg 나누기 3. 얼마요? 9,660kg이 A값이야. 6이에요? 9666? 네. 9666. A값 구하는 거 아시겠죠? 자, 포도는 아주 특이해요.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가 계속 이제 과수마다 이런 식으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해 갈 건데,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똑같아. 다음 B값 산정하랍니다. B값은, 자, 표준 수확량. 그대로 표준 수확량. 2016년의 표준 수확량이 8,000. 2017년 빼고요. 2018년이 11,000. 2019년이 10,000. 2020년이 11,000. 나누기 4는 만. 그 다음에 C값은 금년도 표준 수확량이라고 했어요. 즉 수확년도. 그래서 몇 년도 걸 갖다 쓴다고요? 2021년도 우리가 포도 수확하잖아요. 2021년도의 표준 수확량. 그래서 거기 2021년도의 표준 수확량이 12,000.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금년도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수확년도를 말한다는 거. 우리가 비록 2020년 11월 달에 보험 가입하지만 그 포도는 2021년에 수확하는 포도를 대상으로 우리는 보험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Y는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라고 나왔는데 보험 가입 횟수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4년. 우리는 보험 가입 1년만 안 했잖아요. 4년. 즉 우리는 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지금 즉 몇 년도 거 빼고 2017년도 걸 빼고 4개년을 우리가 활용을 한 거야. 그래서 Y가 4야. 4.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 그럼 이대로 갖다가 넣게 되면 A가요 9666 플러스 B가 10,000 마이너스 9666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자 B가 10,000분의 그 다음에 C가 12,000. 이거 얼마 나와요? 11,000 네? 669요? 79. 자, 11,679kg.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021년도 평년 수확량. (2021년도) 평년 수확량. 즉, 이 공식에 의해서 2021년도 평년 수확량이 얼마가 됐냐면은 11679 11,679kg이 산정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한다고. 즉, 자,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해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야. 만약 킬로그램당 똑같이 1,000원이야. 했을 때 이 가입 수확량은 우리가 방금 조건에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이내에서 계약자가 결정이야. 그럼 조건에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수도 있고 최대 보험 가입 금액도 결정할 수 있죠. 그럼 최소라는 것은 평년 수확량의 몇 퍼센트? 50%. 즉 11679에 몇 퍼센트만 가입한다? 50%만 가입하는 게 최소 가입 수확량. 그 다음에 최대 보험 가입 금액 설정할 때 그때는 몇 퍼센트? 11679 100% 다 가입하면은 우리는 최대 보험 가입 금액, 가입 수확량을 결정할 때. 그래서 조건에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평년 수확량 산출했죠.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어렵게 가면은 방금 있잖아요. 맨 처음부터 표준 수확량부터 산출해가지고 차차차 갈 수 있다고. 그 당해년도 표준 수확량까지 산출해가지고. 표준 수확량 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평년 수확량 산출했어. 그럼 이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보험 가입으로 들어가. 그럼 가입할 때 조건을 갖다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다고요. 평년 수확량의 80%만 보험에 가입하세요. 그러면 평년 수확량의 80%. 아니면 평년 수확량의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세요 했을 때는 우리는 최소가 50%. 그다음 최대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세요 했을 때는 이 평년 수확량의 100%가 최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교재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교재 52페이지에 자, 평년 수확량부터 봐봐요. 제일 하단에 교재 52페이지. 자, 평년 수확량이 정의 있잖아요. 즉 농지의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비배 관리 등 영농 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실시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을 말하며 첫 번째, 보험 가입 금액 결정. 우리 했죠?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을 하더라. 즉 우리가 아직 보험금 안 했는데 우리가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이때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이야. 즉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해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감수량을 산정하잖아요.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감수량 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년 수확량을 쓰더라. 그 다음에 53페이지 그 답원에 가보시면 최근 5년 이내에 보험 가입한 경험이 있는 가수원은 방금 그랬죠? 우리는 최근 5개년의 수확량하고 표준 수확량에 의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밑에 공식 A부터 B분의 C 각각 A라는 것은 우리 집에 과거 평균 수확량의 평균값 방금 우리가 5년 것을 과거 수확량을 찾아냈잖아요. 그래갖고 나누기 Y로 했죠. 그리고 B도 역시 과거 5년 거 자료 썼죠. C는 금년도 표준 수확량인데 여기서 금년도라는 것은 수확하는 연도의 개념. 그다음 Y는 과거 수확량 산출 연도 횟수.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3년 이상 가입 실적이 있었을 경우에는 최저값 한 개를 버리더라. 이거는 뭔만 해당된다? A값만. 우리가 A값 산출할 때만. B값은 최저값 안 버리죠. A값만. 그 다음에 각각의 우리가 방금 각각의 이거 2016년 과거 수확량을 뭘로 볼 거냐 2018년을 몇 킬로 볼 거냐 19년을 몇 킬로 볼 거냐 20년을 몇 킬로 볼 거냐 자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각각의 그 해의 과거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이 용어 자체가 연도별 해당되는 수확량을 갖다 우리는 과거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럼 이런 과거 수확량을 우리는 어떻게 산출을 했는가 방금 했죠. 봐보세요. 과거 수확량 산출에 있어서 1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사고가 없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과거 수확량은 무사고 시 수확량은 조사한 착화수 곱하기 평균 과중. 이때 몇 년도 거? 2019년도. 우리 이렇게 설정했죠? 2019년. 즉 사고가 없었어요. 조사한 착화수 곱하기 평균 과중으로 해서 12,000kg이 2019년도에 우리 집에 과거 수확량이 되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고가 있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과거 수확량을 즉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크고 평년 수확량의 50%가 컸을 때는 조사 수확량 쓰세요. 자, 평년 수확량의 50%가 조사 수확량보다 커버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의 50%를 우리 집에 과거 수확량으로 쓰세요. 이 두 가지 내용이 각각의 2016년, 2018년,
2020년을 산출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위에 그 무사고시 수확량은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평균 가중이나 이 말 있죠. 자, 거기 그 다음에 거기 여기 조사 결과 100% 반영 및 다음에 평년 수확량 산출 시 최대 한도 미적용 이 말. 원래 이 말은 제가 강의를 안 하고 하는데 안 하면 또 저한테 질문이 막 돌아버리더라고.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여러분 방금 그 있잖아요. 거기 가고 수확량 조건에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컸을 때는 뭘 쓴다? 조사 수확량이 평년보다 컸을 때는 뭘 써요? 평년. 그다음 평년의 50%가 조사보다 컸을 때는 뭘 쓴다? 평년의 50%. 그럼 반대로 사고가 있었어. 사고가 있었는데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커버린 조건들. 이 조건. 응? 자, 조사 수확량이요. 13,000kg였어. 평년이 10,000kg였어. 자, 이런 경우에는 몇 킬로를 쓸 건가 지금 그 말이야. 사고가 있으면 조사 수확량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 굉장히 많이 열려 있을 수도 있어. 현장에 가보면. 올해도 오리어 있잖아. 사고가 있었으면 불구하고 착가수가 엄청 이런 집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리어 그분은 농사를 아주 잘 지하고 냉해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주렁주렁 열려 있는 집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 그 사람은 굉장히 오래 이 착가수를 많이 늘리려고 무던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야. 이 평년 수확량을 막 늘리려고. 꼭 그런 것만 아니야. 사고가 있다 해서 무조건 조사 수확량이 업줄다. 그건 전혀 단수예요. 올해 농사 잘 진 사람도 많아. 자, 이런 경우 있잖아. 자, 조사가 13,000이야. 아주 굉장히 차이가 또 많은 경우도 있네요. 조사가 18,000이야. 내가 평년 10,000밖에 안 걸어놨어. 응. 근데 18,000kg나 열려버렸어. 수확이 돼버렸어. 과연 이랬을 경우에는 뭘 쓸 거냐고 그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 응. 이런 경우에는 18,000을 다 쓰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때는 뭘 써주는 거예요? 조사를 써.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 박스에가 안 들어있어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거기에 방금 뭐라고 써놨어요? 지금 금방 제가 읽은 거. 조사 결과 100% 반영 이 말. 이 말에 이게. 조사 결과 100% 반영 다 해주라는 거. 이게. 결론은 뭐예요? 조사 수확량이 평년보다 컸을 때는 뭘 써주라고요? 조사 수확량을 쓰라는 그 말이 이 말이 우리 박스 안에 안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실무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에는 이거 출제하기가 곤란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강의를 안 해줘, 이 부분은. 근데 자꾸 또 물어봐, 항상 저한테. 그래서 그냥 말해줘. 그래서 거기가 뭐라 했습니까? 최대 한도 미적용이라는 거 이미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 이거 생각해봐요. 우리가요, 만약에 평년 수확량이요, 산출된 평년 수확량이 만약에 10,000kg였어. 근데 그 지역의 표준 수확량이 12,000kg야. 네? 했을 때 이 산출된 이 평년 수확량은 절대로 우리가 표준 수확량의 150%를 못 넘어. 최대 한도가 다 설정돼 있어, 우리가. 다른 품목들은. 근데 이 포도에서는요, 이 나온 대로 다 줘줘라. 즉 최대 한도 미적용을 안 해. 그럼 우리가 다른 품목들 가보면 뭐 150%를 못 넘는다나 막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 다른 품목들은. 근데 얘는 최대한도 미적용이야. 즉 다시 말해서 조사된 수확량을 다 써주는 거야. 이 포도 복숭아는. 포도 복숭아. 조사된 수확량 다 써줘. 얘는. 그게 결론은 뭐냐면 이 조사 수확량이 평년보다 컸을 때는 조사 수확량을 써. 얘는 우리 실무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그래서 계약자분들이 오히려 착가수를 늘리려고 농사를 엄청 잘 짓는 분이 왜 이렇게 계시네요. 이걸 계속 늘리려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그 집의 평년 수확량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겠잖아요. 그럼 평년 수확량이 늘어나면 내가 보험 가입 금액을 올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농사 잘 짓는 분 많아. 냉해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특히 작년 2020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과수원 전체 냉해 피해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어떤 집들 가보면 복숭아에 진짜 한 나무의 복숭아가 한 80개, 100개 이렇게밖에 좀 현재 안 달려 있어, 착가가. 근데 그 집에 갔더니 400개, 500개. 이런 집이 있어. 정말 농사 잘 지어놨어.
이게 그 어떤 역농 활동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척가수는. 다시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과거 수학량 할 때 포도는 그냥 이 박스대로만 정리를 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 박스대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즉 조사가 거기에 평년에 50% 먹었을 때는 뭘 쓴다? 평년 쓰더라. 그 다음 반대로 평년에 조사를 쓰더라. 거기 그대로 조사를 쓰더라. 그 다음 평년에 50%가 무엇보다 조사가 작아버릴 때는 뭘 쓴다? 평년에 50%. 이 공식대로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무사고시는 어떻게 해요?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어떻게? 평균과죠. 그렇게 쓰시면 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 미한도 적용이라는 것은 일단 실무에서는 조사 수확량이 평년보다 컸을 때는 조사 수확량을 다 써주긴 써줘요. 실무에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그냥 깊이 파고들지 마시고 이대로만 그냥 적용을 하셔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칠게요. 고맙습니다.